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빠. 자, 네.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웃는 건요. 뭐 네.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는 말들 너무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웃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애국당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간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네, 하고 가진 있습니다. 않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보수 분열이 되고 막 그 갈라치기 하고 서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막 싸우니까 그걸로도 굉장히 불안하신데 이 홍문종 의원이 애국당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이 애국당 집회에서는 뭐 완전히 애국당원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당이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사 뭐 이 당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애국당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매일매일 다닌다. 그다음에 애국당 당가도 안다.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은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애국당 대표는 나한테 펴달라고 할 때만 막 이렇게 만나자고 했지 만난 지도 너무 오래됐다. 이러면서 한국당 대표는 그래서 나는 한국당에는 아무 미련도 없다. 그리고 구박도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러면서 애국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그 집회에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전화를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돌리니까 아직 뭐 결정은 한 거 아닌데 더 이상 구박받을 수 없다. 뭐 그 사실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죠? 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홍문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홍문정은 지금요 75억 경민학원의 횡령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문제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떠나는 거다.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홍문종하고 같이 100분 토론인가요? 그거를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리 삼선한 사람은 이번엔 좀 쉬어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쫄래쫄래 나오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내리 삼선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공천받고 그렇게 제가 뭐 내리삼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게 뭐 한국당에서 사과당에서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거 확인하는 그 멘탈 놀랐습니다. 제가. 네, 뭐 특정 개인이 어느 당에 가든 간에 본인 정치적 선택이니까 네. 뭐 저는 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내년 선거 때 분열되면 진다는 것. 맞아요. 특히 이제 영남이야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영남은요. 부산의 일부 지역, 창원 지역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수도권입니다. 결국 내년에 수도권에서 결국 이제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121석에서 149석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121석은 넘으면은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체 의석수에 이제 현재 기준으로요. 현재 선거법 기준으로 40%에 해당하는 432, 120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반인 150석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1석이나 149석이나 의미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과반을 넘겨야지 이 현 좌파 전처지 독재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넘기려면 영남에 석권하는 것은 안 돼요. 수도권에서 최소한 40% 이상을 먹어야지 과반을 넘깁니다. 영남에서 거의 대부분을 먹는다 전제하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그걸 먹으려면은 수도권은요. 저도 뭐 수도권 선거 치러봤고 뭐 많이 치러보셨지만은 3-4%, 5-6%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파에서 다른 정당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정당이 5%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파 후보, 한국당 후보가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특정 정당, 특정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야당이 과반을 넘겨야 되고 과반을 넘기기 위해서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한치윤님 말씀대로 홍문종 아직도 안 갔어요. 뭐 최소한 200석 이상인가. 근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5%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 300표부터 500표까지 여기서 막 갈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서울 같은 데 경우는 승패가요, 막 그 1000표 이상으로 이기면, 와, 잘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이. 이 홍문종이 뜬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공천을 받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또 뭐 신상진 발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을 받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친박들이 우수수 따라 나간다. 왜냐하면은 공천을 못 받으면은, 즉 이 TK 쪽에 있는 그 친박들은 말하자면은 대한애국당으로 가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박지원 코멘트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신당이 가시화된 거다. 황교안을 버리고 친박 신당의 출범 신호다. 즉, 이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6명에 대해서, 즉 반대를 하는 신당을 반드시 만들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명님 말씀대로 진짜 양정철이 씩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이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네. 민주당 또 문재인 하니까 너무 못하니까 네, 경기 네, 어렵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주관적인 희망과 객관적인 전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200석을 넘을 것이다, 150석을 넘을 것이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망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4년 전 선거 때보다는 조건은 좋아졌습니다. 상황은 나아졌습니다. 왜? 현재 여당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의 2년 만에 치르는 이 선거는 중간선거, 또 내년 3년이죠.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평가가 하다면은 이 정권 못한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한 선거입니다. 많은 우리의 희망대로 과반수 쉽게 넘긴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당은요, 각종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나중 되면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가지고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묘한 퍼플리즘 정책 쓸 수도 있는 거고, 돈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이 갑자기 어느 날 반짝 나타나가지고 문재인 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찌됐든 총력을 모아야 되는 거고, 두 가지입니다. 단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당이 기득권 있는 사람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놓으면 국민들 박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단결하면은, 이러면 딱 이미 정의했습니다. 단결하라. 그리고 내려놔라. 근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정말 아까 핑크님께서 그러셨어요. 국회의원도 정년퇴직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네. 정년퇴직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용균님께서 정의경이 의정부에서 출마한다고 하니까 지금 홍문종이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하긴 전의경하고 홍문종이하고 누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전의경한테 저 같으면 공천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현이님께서는 뭐 그 고모씨 고성 뭐라고 하는 분도 이제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 지금 여기에 우리 이제 생업을 가지면서 여기 들어온 분들조차도 그걸 알 정도면은 지금 결국은 공천받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 머릿속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시흥에서는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시흥에 일가족 4명 정말 생활고로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아주 가난한 분들이 자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중산층들이, 즉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가 자영업한 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땀 흘리는 사람한테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나라는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자, 꼴통님 문재인님께서 두 분 내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돗자리 한번 제가 깔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개헌 저진선은 지킨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 보따리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자, 이게 결국은 보수 분열의 시작이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돗자리 깔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안영환 선수 얘기처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천 하나 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국가를 위해서 현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내 하나 내려놓는다 한다면 다음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지 나 하나 공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나 현재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본다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큰 틀에서 본다면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그 정도로 뭉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내려놓는 자세를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4인 가족 이야기 제가 맞이하면요. 정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산층 가족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사업하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네. 그리고 50대 딸과 아들이 사업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저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손 흔드는 거 보면서 그게 오버를 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저렇게 힘든데 정말 서민들은 죽겠다고 중산층마저도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데 일가족이 그런데 대통령은 나가서 또 어디 가서 연설하고 박수 치고 웃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 그 사건이 지금 바로 최근에 터진 사건인데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어제 표정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조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루키 하와이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 마음이 아픈 뉴스가 참 많습니다. 각박해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딱 틀어 앉아서 한국을 정말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잡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나가신다, 돌아다닌다. 참 답답합니다. 네. 네, 아마도 거기서만 이렇게 했지. 딱 비행기 전용기 타고 나면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네. 제인 씨, 우리 핀란드 가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사우나도 해야 되고 노르웨이에 가서 피오르드도 봐야 되고 언제 또 보겠어. 나 퍼스트레이디라는 이 직업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또 끔뻑끔뻑하면서 알았어 뭐 다음엔 어디 갈까? 아프리카 찍어야지. 파리, 케냐, 그 나이로비가 아프리카의 파리래잖아. 파리 가야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남미의 유유니 사막도 봐야 되고요. 아마도 온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33개국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3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100개국 돌파할 게 여러분 분명합니다. 네. 자, 노영기님께서 전희경은 전다르크다 했는데 이 홍문종 의원이 그냥 전희경 의원은 도와줘야죠. 뭘 또 합니까?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요. 자, 지금 순 리브르 킴님께서 네. 두 분 열정적인 모습 화이팅.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홍키파님. 자일리토도 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자일리토. 관리 엄청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관리 엄청나게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수기는요 옛날에 그 수더분한 정수기가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광내고 머리 피고 세련된 옷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나요? 똑같구만. 네. 자, 네. 여러분 경제 신경 써야 되는데 우주 검색님이 네. 두바이는 오지 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다. 우주 검색님이 두바이에 계시는군요. 예. 우주 관객님.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요. 두바이 꼭 갈 것 같습니다. 네. 두바이 꼭 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중동에 가서 대추야자도 먹어야 되고요. 또 쇼핑도 엄청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잠시 한국에 들어오십시오. 네. 두바이 네. 우주 검색님께서. 내가 그 꼴을 네. 못 보겠다 이러고요. 진짜 그 얼굴이 터질 것 같아갖고요. 제가 보기엔 진짜 못 보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빵빵해요. 네. 저희 프로를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보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해외에 있으면요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해외 그렇죠. 교포들이 더 애국자이고 더 국가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매력덩어리님, 가장 공정한 우파 유튜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용환님. 네,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김용환님 댓글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라통 내보다 안 주는 골뱅이 두바이는 꼭 갈 것. 저기도 거기에다가 10만 원 걸겠습니다. 우주 꼭 거기 가구도- 안돼 오지마 계속 그러고 꼭 계십니다. 지금. 가구도 남는 거죠.